원장님 뭐 하고 계세요? 내일 제육 수술하시는 분이 좀 한물눈이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쌍꺼풀 수술하는데도 한물눈 이런 것도 생각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쌍꺼풀 수술할 때 뭐 매몰법, 절개법 이런 방법도 중요하고 뭐 어떤 라인으로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돌출눈이냐 함몰눈이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돌출눈, 함몰눈은 이 눈하고 눈썹 주변에 다른 부위하고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그 눈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디자인을 해야 예쁜 모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 네. 그러면 제 눈이 돌출눈인지 한물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한물눈, 돌출눈에 뭐 기준이 있나요? 몇 가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광대뼈하고 비교해서 눈이 얼마나 돌출됐는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안구 돌출계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돌출을 측정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안구가 돌출되는 그런 증상을 가진 갑상선 항진증 이런 환자분들을 그 증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심해졌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측정기고요. 미용 성형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용 성형은 눈 주변에 뼈라든가 이런 구조물들하고의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요 안구 돌출을 평가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눈에는 돌출눈 아니면 함몰눈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느냐? 아니에요. 중간 눈도 있어요. 사실은 이 대부분은 중간 눈인 분들이 많고요. 어떤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조금 그 신경을 써야 될 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정도를 이제 돌출눈, 함몰눈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결국에 이제 저처럼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출눈인지 함몰눈인지 평가하는 게 쌍꺼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수치로 재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평가를 하는 게 미용 성형에서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광대뼈 쪽 같은 경우는 이 눈 위쪽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거든요. 돌출눈, 함몰눈이 실제로 뭐 안구가 얼마나 나왔느냐 들어갔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용 성형, 특히 쌍꺼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돌출, 함몰의 관계는 눈꺼풀의 각도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꺼풀의 각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 있느냐 뒤쪽으로 누워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디자인이 달라지거든요. 눈꺼풀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도 안화지방이 많이 없거나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눈꺼풀이 눕게 되는 각도가 돼서 이런 분은 함몰눈이라 하더라도 돌출눈에 준해서 수술 디자인을 해야 돼요. 돌출눈의 경우는 디자인을 할 때 원래 내가 의도했던 라인보다 좀 크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눈꺼풀의 각도 자체가 좀 누워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라인이 확 접히지 않고 조금 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약간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라인을 조금 작게 디자인한다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눈이 돌출되신 분들이 또 이 앞트임이나 뒤트임 같은 것을 했을 때 좀 더 또렷하고 효과적으로 그 수술도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돌출눈인 분들이 좀 더 또렷한 눈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 병원에서 말고 제가 혹시 혼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요. 여기 눈썹뼈하고 광대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안구가 손가락에 살짝 닿는 정도면 중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안구가 꾹 눌려서 들어가는 경우는 돌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구에 전혀 닿지 않는 그런 경우는 함몰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사실 앞광대가 좀 밋밋하신 분, 또 앞광대가 돌출되신 분, 아니면 눈에 지방이 많은 분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눈썹뼈가 이렇게 눈보다 좀 더 돌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몰눈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눈썹뼈보다 눈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돌출눈으로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썹뼈랑 눈이 비슷한 그런 경우에는 중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눈이 좀 이렇게 뚝뚝 나와 보이고 이런 분은 돌출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약간 눈이 깊고 들어가 보이는, 그래서 약간 좀 서구적인 느낌, 그윽한 느낌, 이런 눈을 가진 분은 함몰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까 이렇게 손가락 대고 했던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제 생각에는 미용 성형에선 더 의미가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원장님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원장님, 제가 신민아 씨 팬인데 신민아 씨가 그럼 돌출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 돌출눈으로 좀 이렇게 대표적인 연예인분을 꼽자면 지금 말씀하신 신민아님하고요, 한예슬님 있죠, 한예슬님. 그리고 조보아님도 돌출눈의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함몰눈의 대표적인 연예인분은 손예진님, 그리고 뉴진스의 다니엘님이 있어요. 다니엘님은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안화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함몰
한몰눈 미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수술하고 이게 잘 되면 되게 대박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어떤 그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눈살 많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파묻혀 보여가지고 꼭 한물눈처럼 보이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돌출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절개법을 하거나 해서 눈 위에 지방이나 이런 걸 제거하고 나면 눈이 되게 슬림해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돌출눈이 드러나 보이면서 수술 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와 진짜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수술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봉잡은 거죠. 그러면 한몰눈은 어떻게 수술하면 좋은가요? 한몰눈은 이렇게 눈이 좀 파묻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눈 주변에 지방이라든가 뭐 근육이라든가 눈살 이런 게 많은 분들이 많아서 수술하면서 지방 제거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내가 크고 또렷한 눈매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그 돌출눈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큰 느낌이 되게끔 디자인을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한몰눈인 분들이 실제 자기 눈의 어떤 상태하고는 다르게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해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을 수술해드렸을 때 어느 정도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잘 설명해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약간 좀 한몰눈이신 분들이 그럼 나는 눈을 예쁘게 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셔서 슬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손예진 님이나 다니엘 님처럼 그윽한 이런 눈매를 갖기에는 오히려 한몰눈인 분들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눈 상태에 맞게 디자인을 잘하고 적당한 기대치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형태의 눈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꼭 이 돌출눈을 가지신 분들이 원장님 저는 좀 그윽한 눈매를 갖고 싶어요 그러시고 또 좀 한몰눈을 가지신 분이 원장님 저는 크고 화려한 눈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한몰눈인 분이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눈꺼풀이 더 불룩해지지 않나요? 한몰눈이든 돌출눈이든 상관없이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하고 눈썹 사이는 당연히 더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눈이 이제 앞으로 좀 불룩해지는 건요. 이게 좁은 공간에 눈살이랑 뭐 지방, 피부 이런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불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몰눈인 눈의 경우라도 이런 조직들을 좀 제거해줘서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게 되면 눈이 불룩해지는 거 없이 예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라인을 좀 크게 잡으면 눈하고 눈썹 사이는 당연히 가까워져요. 그런데 한번 우리 서양 사람들 눈을 한번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실제로 눈하고 눈썹 사이가 우리보다 더 가깝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도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눈 위에 눈살 지방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눈이 또렷하고 시원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눈 모양이 시원한 게 중요한 것이지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답답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젊은 분들한테도 눈하고 눈썹 사이가 조금만 가까우면 아니 그냥 정상이신 분들한테도 무조건 이마거상 하라고 하는 병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 제가 보면 대부분은 이마거상 전혀 필요 없고요. 눈하고 눈 모양만 예쁘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좋은 거를 배웠네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